진출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쭉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성공한 요인 중에 또한 부연 설명인데, 알디는 영국의 대형 슈퍼마켓인 테스코보다 가격이 약 20% 정도 쌉니다. 즉 20% 싼 가격에 고품질 상품을 판매하여 영국뿐만 아니라 호주, 미국 등 전 세계 18개 국가에서 만여 개의 상점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저가 제품이지만 품질 우수한 제품. 가격이 싼 이유는 품목수를 줄이고 고객이 꼭 필요로 하는 가지수의 제품만, 단일 제품, 심지어는 단일 제품, 경우에 따라서는 한두 가지 제품만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2년에는 독일 리서치 기관인 포로사의 통계에서 독일 내 블루칼라 노동자의 95%, 그러니까 독일의 예를 들어서 블루칼라 노동자, 그러니까 우리 보면 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100만 명이라면 95만 명이 알디를 이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화이트 칼라의 노동자의 88%, 공무원의 84%, 자영업자의 80%가 알디에서 식료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겠습니까? 고객들이 생각하기에 가격도 만족스럽고 제품도 만족스럽기 때문에 알디가 제공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겁니다. 즉 알디가 제시하는 마케팅 방식에 대해서 독일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알디 식료품점을 이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출발점이 되겠죠.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그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조직이 성공하고 발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교재인 수업에 바로 들어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마케팅의 개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이 제공하는 가치의 개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이 마케팅 수업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마케팅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공한 기업들이 제안하는 가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케팅 수업을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로써 알디까지 실제 예를 들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좀 흰색으로 했습니다. 다른 거 하다 보니까 조금 눈도 부신 것 같고, 동영상 강의가 이게 직접 여러분들과 만나서 하는 강의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슬라이드 조건도 좀 다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녹화하는 이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좀 의문스럽고 해서 백색 화면에 검은색 글씨로 파워포인트를 제작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제 기업 입장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즉 고객 입장에서 가치를 제공을 하고 가치를 프로포지션을 할 때 성공하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5가지 조건. 즉 기업이 제시하고 제안하고 제공하는 가치가 진짜로 고객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인가? 이것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면 유기농 제품입니다. 정말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면 진짜 깨끗한가? 친환경적 젖소 관리부터 쉽게 말하면 서울 우유로 그런 거 안 골라죠. 그죠? 1등 우유 이런 거 합니다. 근데 진짜로 그런 게 이루어져 있는가? 고객이 또 원하는 것인가? 이게 반영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아무리 멋진 가치를 고객에게 제안을 하더라도 고객이 그것을 지각을 해야 됩니다. 즉 가치 제안을 고객이 퍼시브드, 지각할 수 있는가? 지각하지 못하면 아무리 멋진 가치를 제공을 하더라도 그 가치가
전혀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이 제안하려고 하는 가치가 실행이 가능한가? 여기서 실행이라는 것은 마케팅 관리 관점에서 뭐 제품화 시킨다든지, 예를 들면 가격을 결정한다든지, 유통을 시킬 수 있다든지, 또는 촉진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 그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현하지 못하는 가치를 아무리 제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앞서 그 1주차에 STP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기업이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습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한정적이죠, 그죠? 즉, 자본도 한정이고, 기술도 한정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직원들, 종업원의 숫자도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비자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모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 기업이 헬리콥터, 항공기, 비행기, 자동차, 뭐 모터사이클, 자전거, 빵, 우유, 뭐 가전제품, 스마트폰, TV, 옷까지 이런 거 다 생산하는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현대그룹도 뭐 아무리 큰 그룹이었지만 정주영 회장 할 때 모든 부분에 손을 못 댔죠, 그죠? 그리고 신세계그룹 같은 경우는 유통업 중심이고, 그죠?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전자 중심의 기업으로 지금 현재 재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SK 같은 경우는 석유화, 원유 가공, 그 다음에 석유 화학 제품, 그리고 이동통신 부분에 특화가 되어 있고, 과거에 대우그룹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문어발식으로 손을 댔습니다만 결국 IMF 외환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도산을 했습니다. 공중분해가 됐죠. 그렇듯이 어떤 기업이라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표적 시장이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수 있고, 표적 욕구, 그러니까 표적 시장에 적합한 그들의 욕구를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치 제한 역시도 표적 고객에게 적합해야 됩니다. 우리가 표적을 하는 그 고객들에게 적합한 가치. 예를 들면 앞서 알디처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식료품점을 표적시장으로 공략을 해서 팔아야 되겠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싸야 되겠죠. 제품의 비용을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품목수도 어떻습니까? 산업체 노동자들은 물론 식료품 자체를 구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정도로 쇼핑의 시간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빨리 쇼핑하려면 품목수 주는 게 훨씬 낫죠. 그런 등등으로 표적 고객에게 적합한 가치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알디가 제공하는 가치가 독일의 상류층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적합한 가치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듯이 표적 고객에 적합한 가치 제한, 그리고 시장에게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를 고려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가치 제한이 다른 경쟁 기업보다 당연히 우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우위점이 지속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속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경쟁사가 예를 들어서 모방을 한다든지 경쟁사가 따라 할 수 있다면 그 자체는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형식을 따라할 수 있지만 그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브랜드로 만들어버리면 경쟁기업이 형식은 따라할 수 있지만 브랜드는 같이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위점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브랜드화 시켜야 됩니다. 상표죠. 알디. 독일에서는 이미 유명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식료품을 판다. 메르세데스 벤츠. 전 세계인들 다 알고 있는 브랜드죠.
즉 메르세데스 벤츠가 추구하는 자동차 생산 전략의 형식은 따라할 수 있지만 메르세데스 벤츠의 이름은 모방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화 시켜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어떻습니까? 브랜드화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와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벤츠 자동차 엔진, 그 다음에 요즘 하이브리드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기술 변화, 기술 혁신에 따라서 거기에 적응하기 위한 투자가 있죠. 투자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방을 어렵게 함으로써 기업이 고객의 욕구를, 그리고 고객이 선호하게끔, 고객이 관심을 갖게끔 그 기업만의 탁월한 가치를 제안을 해야 합니다. 이런 5가지 조건이 가치 제안의 5가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치 제안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전부 다 언급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즉 가치 제안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 대안입니다. 선택 대안. 품질. 우리는 정말 멋진 품질입니다. 탁월한 품질입니다. 가치 제안의 선택 대안으로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제품의 속성, 제품의 디자인, 제품 계열의 폭. 그리고 제품 계열의 폭에는 우리는 모든, 그러니까 자동차라면 예를 들면 경차부터 시작해서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수소차까지 다 제공한다. 이렇게 제품 계열의 폭이 넓다. 이런 것도 가치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바디샵 같은 경우는 지구환경에 친환경적인 그 원료만 사용해서 바디숍 제품을 만들고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브랜드 친숙성, 그 다음에 고객의 친밀성, 가치, 집중, 혁신, 글로벌화, 이런 등등이 기업들이 고객과 서비스에게 제안할 수 있는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가치 제안의 대안 중에서 한 6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우월한 속성 편입. 그러니까 제품이 제공하는 속성이 우월하다든지, 그리고 그 제품이 상당한 베니핏이 있다든지, 이거 상당히 중요한 가치 제안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됩니다만은 매력적인 디자인, 토저 신발이었죠. 그리고 시스템 솔루션, DHL입니다.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 뭡니까? 막센스 펜스입니다. 탁월한 고객 관계, 싱가포르 항공입니다. 니치 전문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니치 전문가. 기존의 기업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작은 세분 시장의 소비자 굴을 충족시켜주는 제품을 제공한다면 그것이 니치 전문가입니다. 즉 니치 마켓이라고 했죠. 니치 마켓. 큰 기업들이 들어오기는 너무나 시장 규모가 작고, 그렇다고 해서 작은 기업들이 거기까지 신경을 쓰기는 별 효용 가치가 없고, 그런 작은 세분 시장을 찾아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면 그 세분 시장의 고객들에게는 탁월한 가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탁월한 품질이 있습니다. 탁월한 품질. 품질이라는 건 뭡니까? 제품의 내구성을 포함해서 기능성이라 할 수 있겠죠. 제가 갤럭시 S9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갤럭시 S9이 상당히 탁월한 품질이었죠. 즉 휴대폰의 기능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특징인 인터넷 접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장 용량 256GB라든지, 그 다음에 카메라의 기능 이런 것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상당히 높았죠. 지금 갤럭시 폴더뿐만 아니라 갤럭시 S20까지 출시가 됐습니다. 품질에 있어서 중국 제품이라든지 다른
국가의 스마트폰에 비교해서 삼성 제품 품질의 우수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탁월한 품질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프리미엄 가격을 의미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수 있고, 탁월한 품질이 뒷받침이 되려면 기술적 우수성과 그 다음에 또 생산성을 포함한 한 품질 불량률을 낮추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탁월한 품질을 가지면 카테고리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이 갖고 있는 후광 효과로 브랜드의 다른 속성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합니다. 그리고 기업 문화로서 종업원들이 더 노력하게, 우리는 정말 세계적인 품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자부심을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실수에 대처하게 되는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품질의 우수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혁신을 해야 된다. 혁신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의 탁월성은 누가 정의를 합니까? 기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은 정말 품질이 뛰어납니다, 품질을 끝내줍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소용이 없죠. 고객이 제품을 사용해보고 고객이 정의를 합니다. 야, 이 기업은 정말 우수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구나,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프린트 같은 경우는 품질을 뭘로 평가합니까? 속도, 프린트 되는 속도, 해상도, 용량,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품질을 평가를 하겠죠. 자동차는 뭘로 평가합니까? 주행 능력, 성능, 엔진의 내구성,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내장재의 안락함, 뭐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탁월한 품질을 제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가치 제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시되는 게, 탁월한 품질 속에는 이제 서비스 품질이 있을 수 있겠죠. 서비스 품질. 서비스 품질이라는 것은 탁월한 품질이 갖고 있는 단순 제품 품질뿐만 아니라 서비스 접점에서 직원들의 역량, 반응성, 공감성 등이 서비스 품질입니다. 즉, 탁월한 품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품질뿐만 아니라 전사적 품질 관리를 통해서 제품 자체도 우수해야 됩니다. TQM이라고 하죠. 요게 바탕이 돼야 되고, 고품질의 시그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야, 우리 제품은 정말 고품질입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토마토 주스 같은 경우는 뻑뻑할 정도로 진해야만이 제대로 된 토마토 주스, 우선 토마토 주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옷 제품, 옷입니다. 옷은 같은 경우는 백화점에 팔리는 제품들은 가격대가 상당히 비싸죠. 비쌀수록 우수한 제품이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고요.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식품의 신선도가, 이 슈퍼마켓은 참 좋은 멋진 슈퍼마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항공사, 비행기에,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서비스가 참 우수하고 좋은 항공사라고 이야기를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객실의 좌석의 청결도 깨끗하고, 그죠? 그 다음에 물론 뭐 기내식도 중요하겠지만 좌석, 객실의 비행기 공간의 청결도가 고품질의 시그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자동차의 고품질 시그널은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정말 고급차는 타고 내릴 때 문만 닫아봐도 압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고품질의 시그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품질을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했을 때 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실수가 됐다고 해서 그것을 묻어두기보다는 실수를 제대로 관리를 했을 때 그 멋진 브랜드 이미지, 기업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디전이라든지 존슨앤존슨은 타이레놀 그 해열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처했던 방법, 그리고 미국의 US 항공 같은 경우는 기체 결함으로 추락 위기에 있었을 때 조종사가 기지를 발현해서
허든슨 강에 수상에 착륙을 해서 한 명의 그 승객도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제 US 항공을 더욱 더 빛나게 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품질 실수 관리를 통해서 탁월한 품질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가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치. 앞서 뭐 여러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가치가 있다. 가치를 뜻할 때, 논할 때 제일 먼저 비교하는 것이 가격입니다. 가격. 그렇다면 이 가격을 통해서 가치를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업 내부적으로는 저원가를 달성할 수 있는 문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생산 공정에서는 원가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원가 우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프릴 프로덕트, 노프릴 서비스, 즉 셀프 서비스 이런 것을 통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겠죠. 요즘 식당들은 어떻습니까? 종업원들의 숫자를 줄이고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물은 셀프입니다. 이렇게 돼 있듯이 그리고 추가 반찬도 셀프입니다. 뭐 이런 것으로 비용을 줄이겠죠.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도 원가 우위,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도 원가 우위를 달성할 수 있고 경험 곡선 효과를 통해서도 원가 우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경험 곡선 효과 뭐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주차 강의할 때보다 2주차 지금 이 동영상 강의를 하니까 조금 진행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1주차에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수업 3시간짜리 3시간 수업, 즉 50분씩 50분, 150분을 촬영하는 6시간 걸렸습니다. 지금 2주차 강의는 아마도 3시간짜리를 촬영하는 6시간보다는 적게 걸릴 겁니다. 이것이 경험 효과입니다. 경험 곡선 효과입니다. 항공기를 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시간이 걸렸다, 한 대를. 근데 예를 들어서 보잉사에서 항공기를 추가 제작할 때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더 줄어들고 네 번째는 더 줄어듭니다. 경험 곡선의 효과입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규모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줄어들겠죠. 쉽게 설명해서 예를 들어서 택배로 그러니까 라면 한 박스를 택배로 물건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택배비가 4,000원이겠죠. 10박스면 어떻게 됩니까? 4만원이겠죠. 100박스면 얼마입니까? 40만원이겠죠. 근데 100박스를 만약에 주문을 할 경우에 택배를 이용하는 것보다 운송회사 트럭을 이용해서 100박스를 실어 나른다면 운송비는 20만원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즉 규모의 경제 효과가 달성되겠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서 원가를 낮출 수가 있고 원가를 낮춤을 통해서 가치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가격 가치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가격을 중시하는 세분 시장이 존재할 경우에는 여기서 가치 제한은 낮은 가격입니다. 낮은 가격. 그렇다면 낮은 가격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품의 군더더기 장식을 다 뺍니다. 제품 자체만 제공합니다. 노브랜드, 이마트 노브랜드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무인 양품. 근데 이제 그게 또 브랜드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으로써 또 뜨고 있는데 어쨌거나 장식이나 부가 내용이 없는 것들 이 같은 경우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운영 효율성을 통해서 유통이나 아웃소싱이나 중간상 배제라든지 간접비 절감 등을 통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통해서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가격을 낮게 할 수 있습니다. 한때 1990년대 후반에는 우리나라 대형마트들이 전부 다 대형 할인점이라는 이야기를 모통을 걸고 경쟁사보다 단 10원이라도 단 1원이라도 싸게 팔기 위해서 경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객들을 잡아두려고 대형마트라는 대형 할인점이라는 이름으로 경쟁을 했습니다. 요즘은 조금 가격 경쟁보다는 브랜드 경쟁, 그 다음에 제품의 구색 경쟁으로 좀 바뀐 점이 있죠. 물론 백화점에 비해서 대형마트들은 가격이 쌉니다. 그리고
저가가 되려면 어떻습니까? 모다 아울렛 같은 경우는 2월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싸게 팔죠. 그죠? 똑같은 제품, 뭐 등산복이라든지 백화점에 판매하는 제품, 신발 같은 거라도 2월 제품, 유행이 지난 제품 같은 경우는 모다 아울렛의 수거해서 판매가를 뭐 최대 80%까지 할인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서 가치를 제공하기보다는 신규성이라는 그런 점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저가격으로 판다는 뭐 그런 관점이죠. 물론 2월 상품을 다 매집할 수 있는 그 능력 역시도 다른 기업이 쉽게 따라하지 못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모다 아울렛의 가치는 2월 상품을 전부 다 매입을 해서 자신의 매장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상당히 많은 아울렛 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규모의 경제, 규모에 따른 자연스러운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규모의 경제고요. 경영곡선은 앞서 뭐 하나 만들 때 두 개 만들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 같은 경우 T 모델을 출시를 했죠. T 모델 같은 경우 대량 생산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계산을 해보니까 누적 생산이 2배가 될 때마다 생산 비용이 15% 절감되더라.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경영곡선 사이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가격으로 나타내려면 모든 측면에서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저원가 문화가 필요합니다. 원가 지향적인 문화의 뒷받침이 되어야만이 모든 종업원들이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뒷받침이 되어야만이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각된 가치라는 것은 낮은 가격은 낮은 품질 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물론 가격으로 소구를 해도 됩니다만 너무 이제 가격만 강조를 하다 보면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이미지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가격을 앞세우기보다는 가치를 앞세워야 된다. 아무리 불경기라 하더라도 프리미엄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할인 정책보다는 브랜드 이미지 손상 없이 가격을 조정해서 판매할 수 있는 뭐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겠죠. 원 가격은 그대로 가되 예를 들어서 점퍼를 한 불 사면 티셔츠를 선물로 드린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도 마케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뭐 3주차에서는 여러분들하고 강의실에서 만나 뵙기를 정말 고대합니다. 고대하고 앞서 제가 2주차 강의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바로 세계 광고 영화제에서 수상한 광고물을 1시간 정도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광고, 그 이유와 그 느낌에 대해서 보고서로 작성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고 저도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고 그리고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쩌겠습니까? 다 함께 이겨나가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